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도현입니다. 자, 시장이 생각보다 좀 약합니다. 예상 수준의 조정, 제가 예상했던 수준의 조정에서 조금 더 지금 벗어나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지수보다는 체감적인 흐름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조정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의 조정에서 지금 시장 지수가 단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이 적지 않아요. 코스피 지수가 4%가 떨어졌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8%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냥 내리 하락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아마 이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어제 오늘 더 떨어지는 건 좀 눈에 거슬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3.8%의 하락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하락이 없다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를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고점 대비해서 1% 딱 떨어졌지.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3.8% 하락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여기 고점이 넘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시장이 여기서부터 빠졌잖아요.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지금 주가가 높게 올라와 있죠. 여기 올라와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하면은 30%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3분의 1, 우리는 가중평균주니까 지수의 3분의 1이 오히려 하락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가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체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은 보존이 됐고, 이 나머지가 이 3.8%의 하락을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이 체감은 실제로 보면은 4%니까 뭐 한 마이너스 6% 정도의 체감이 나와버리는 거죠. 해당 기간에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니까 뭐 많이 떨어진 건 10% 떨어진 거고, 좀 덜 떨어진 것도 4% 떨어진 거,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지금 현재 단기 마디에서의 체감 수익률이 부진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인 AI 반도체와 관련한 종목들은 극단적 차별 시세가 또 나오고 있죠. 장이 이게 이제 그 어떤 움직임이 항상 트렌드가 되거든요. 우리가 올해 연초에 4월 달까지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어마어마한 랠리를 봤잖아요. 뭔가 스토리가 되고 내용이 되는 종목들을 얼마나 과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지를 시장이 보여준 거예요. 지금의 시장 국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로 대표되는 이런 AI 관련한 핵심 코어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딱 뒷배가 든든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로만 또 단기적인 유동성이 또 몰리고, 이런 쪽의 플레이는 뭐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원래 되게 공격적으로 주식을 쏘아 올리는 이런 플레이들을. 그리고 역으로 공매도가 2차 전지는 왜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긴 하지만, 내가 납득 안 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2차 전지를 공매도를 많이 해요. 2차 전지를 바이오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한국의 기관들 뭐 혹은 사모펀드들은 2차 전지 핵심주들을 공매도를 많이 해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전지주들도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죠. 전체적인 움직임이 지금 아마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시황뷰랑 그 주요 종목들에 대한 뭐 의견을 좀 드릴게요. 다 맞을 순 없어요. 제 의견입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을 제가 4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명인 복귀를 제가 4년 정도 했던데, 제가 시황이 크게 틀리질 않잖아요.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김도현이 별로 크게 틀린 거예요. 왜 토마토 김도현이가 위로 올라간다 했는데 확 떨어지거나, 막 크게 비관론 했는데 시장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죠. 저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계속 라이브하게 추적하면서 저는 따라가는 스타일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전략의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을 잘 안 잡아요.
저는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경우가 제가 생각해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현재 상황, 현황을 저는 열심히 파악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양상인지를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 우리가 뭐든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분명하죠. 외국인 매도입니다. 수급으로 오랜만에 수급창을 한번 봅시다. 자, 코스피 일별 동향을 보시면 아마 수급을 뭐 이렇게 버벅거려. 뭐 이렇게 버벅거리나? 수급이 바로 안 보이네요. 자, 수급을 빨리 안 나옵니다.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6월 19일부터인가? 제 기억으로 6월 19일부터인데 여기서 제 기억력이 나오네요. 제가 그냥 시각적으로 딱 기억하는 6월 19일부터 중간에 150억인가? 하루 아마 외국인 매도가 있었고요. 이게 날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내일이 지금 오늘이 2월 29일이니까 뭐 거래 일수로 열흘 가까이니까 19일이 아닌가 보다. 하여튼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어요, 요즘.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6월 10일 전후 정도까지 외국인 계속 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순 하순 가면서 19일 아닌가 보다. 한 중순부터니까 한 12일 정도인가 보다. 이때부터 외국인 계속 팔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루 정도 잠깐 150억 정도 사줬고 그 외에는 다 몇천억씩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환율 영향입니다. 환율도 영향을 꽤 주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나라 환율 이상하다 그랬죠. 우리나라 AI 반도체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주는 건가?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호주 달러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또 이것도 버벅거리네. 왜 이러지? 이것도 말로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그림이 업데이트가 안 되네. 자, 이게 지금 원달러가 아니다. 이거 호주 달러를 찍었는데 원달러네. 이거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1317원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원화가 여기 강세고요. 지금 또 다시 약세가 된 거죠. 엔화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엔화가 이렇게 가고 있고, 위안화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림이 엔화죠? 엔달러 조정실에서 보여주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초약세를 다시 기록하고 얘는 144엔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엔화 약세가 또 나타나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YCC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엔화가 지금 너무 약한 상황이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붙잡고 있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아시아 통화들 엔화랑 위안화가 급격한 약세를 기록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원화가 여기서 강세였다고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갔던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원도 원이고 한국 원도 원이에요. 표기가. 거의 아시아 통화들 같이 움직이는데 원화만 강했단 말이에요. 희한하다. 이거 뭐지 도대체? 근데 이때 같이 강했던 통화가 호주 달러예요. 호주 달러. 호주 달러가 이때 같이 강했어요. 그래서 경기 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나? 글로벌 유동성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이걸 다 정확하게 팩트를 알지는 못하고 추정인데, 경기 쪽에 대한, 뷰를 좀 긍정적으로 6월 초순 정도까지는 좀 가지고 갔었지 않나. 그러면서 원화 강세면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은 추정 플레이합니다. 추정 매매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는 여러분, 많은 개인들은 내려가면은 매수하죠.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매도를 하죠. 외국인들은 반대로 합니다. 올라가면 매수하고,
뭔가 무너지고 내려가면은 매도합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이 사고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 팝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주식을 막 팔고 있다. 이게 환율의 영향입니다. 근데 이게 이 환율의 흐름이 우리나라의 움직임 위주로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엔화 약세가 꺾여야 되고 위안화 약세가 꺾여야 되는데 그게 꺾이려면은 미국의 통화 정책 전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을 2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파월이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 자체가 단기적으로 더 약한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원화 표시 자산이 단기적으로 매력이 없는 거죠. 엔화도 마찬가지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달러를 사서 나가는 양상들이 또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약한 상황에서는 시장의 방향이 안 나옵니다. 이게 수급적인 이유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겨워 죽겠는데 저도 말씀드리기 지겨워요. 그런데 이게 FOMC 또 FOMC 걸리는 거예요. 7월 26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상황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동결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파월이 뭐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7월도 인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월도 인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전히. 근데 2회 연속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이고, HTS 다운됐다. 뭔가 통신 상황이 조금 안 좋나 봅니다. 이거 어떡하지? 끄면 꺼질 것 같은데? 재접속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해놓고, 베이스 이렇게 잡아놓고 합시다. 이 그림, 다행히 이 그림을 제가 베이스 깔아놨네. 요게 이제 미국의, 잠시만요, 여러분. 진행상 조금의 장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뒤에서 이렇게 실행하게 놔두고, 요게 지금 미국의 2년물 금리인데,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왜 인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2회 연속 인상을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의 코어 PC가 4.7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 CPI 전망이 4.3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물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 얼마예요? 5에서 5.25입니다. 이미 실질 정책금리가 플러스 많게는 1% 정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예요. 긴축이에요. 이 자체가. 지금도 이미 물가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서 선제적 조치로 보면은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장이 인하를 기대하는 건데, 근데 지금 미국의 물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히 내일 나오는 이 코어 PC가 쭉 떨어지다가 3월 달에 탁 반등해가지고 여기 4.7에서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스티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오다가 멈췄다 지금. 이 상태에서 혹여라도 다시 올라갈까봐 연준이 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PC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예상치가 4.7에다가 전월비 0.4거든요. 이게 예상치대로 나오면은 이거 7월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더 올려야 되지 않나?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7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낮춰지지 않을 거고, 요게 4.7보다 낮게 4.6 나오고 0.3 나온다. 그럼 시장 환호할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거 다시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 오늘 HTS 연결이 제대로 안 되네. 말로 다 해야겠네. 제가 그냥 외부로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요 베이스 깔아놓고 제가 그냥 판서하듯이 설명드릴게요. 제 머릿속에 그림은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금주 금요일 날 PC. 자, 요거는 숫자가 0.4,
4.7이에요. 요거를 기억하세요. 이게 좀 잘 안 보인다. 좀 두껍게. 0.4%가 전월비고요. 4.7%가 전년 동월비입니다. 요거만큼만 나오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단기 시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차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로. 다음 주 금요일 미국 고용 지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요만큼만 나온다 그러면은 어정쩡하게 다음 주 일주일 또 가는 겁니다. 다음 주 이렇게 되면은 이 고용 데이터가 지난달에 실업률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지, 그리고 신규 고용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는지를 보면서 다음 달 둘째 주에 있는 CPI까지 이 7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전략은 내려는 왔지만 올라가려면 물가 데이터가 낮아진 게 좀 더 확인돼서 7월 FMC가 동결 쪽으로 가야, 왜냐하면 이번 회의가 7월 26일이고요. 다음 회의가 9월 20일이던가? 그래요. 9월 회의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동결을 하면은 어때요? 5에서 5.25로 멈춰서 9월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썸머 랠리가 가능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7월 동결해야지 여름장 뜨겁다. 근데 7월에 인상해버리면 이거 꽝이다. 7월에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유동성 경기 다 데미지 입는다. 그러면 올해 시장에 상단이 6, 7월권에서 나와버리는 거다 라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저만 보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흐름을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CPI 나올 때까지의 요 3주간이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구간이에요. 그 불확실성이 희망으로 가면 좀 반등, 혹은 걱정으로 가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PC가 예상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예상치가 공교롭게도 전월하고 동일해요. 그 전월에서 더 떨어지냐 올라가냐에 따라서 지금의 물가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가늠이 되니까, 물가가 더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인상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시장 힘든데, 경기 더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주식을 더 높게 강하게 사줄 수 있는 주체들이 용기가 떨어지겠죠. 그죠? 매도세가 이러면은 뭐 소위 명대사로 이러면 나가리인데 주식을 좀 더 팔겠죠. 그러면 시장이 좀 더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 주부터 2주간은 그런 경제 매크로 데이터들, 물가 고용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 주간이라서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먼저 반영을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에서 미국 시장 대반등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당분간 좀 답보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HTS가 안 되니까 이것도 말로 말씀드릴게요. 뭐 화면 허여니까 그냥 판서하듯이 얘기할게요. 자, 그럼 업종 종목을 봅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 이 금리가 지겹잖아요. 지금 2년째 매 제가 나올 때마다 금리 얘기하고, 지겹지만 안 볼 수 없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금리가 지금 정점이 나왔느냐 아니냐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5에서 5.25가 지금 여기가 정점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가 정점이고 뭐 인하는 안 해도 돼. 근데 여기가 정점이면 올해 장 더 간다. 쉽게 결국 꺾이지 않는다. 경기도 뭐 그럭저럭 버틸 거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도 더 꺾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식의 멀티플도 더 못 줍니다. 멀티플 더 못 줍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의 함수, 주가는 돈과 실적의 함수입니다. 그죠?
이 돈이 PER 멀티플이고, 그죠? 실적이 EPS입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게 꺾이는 거고, 돈이 줄어들면 이게 꺾이는 거죠.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면은 두 개가 다 꺾입니다. 주식 못 올라갑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거 고정 멈춰주죠. 돈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거고, 실적 우려도 약해지니까 장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금리 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실적주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적주란다. 경기주. 실적주가 아니라 경기주가 불리한 거예요. 경기주가 지금 상황에서 안 좋고 불리한 겁니다. 그게 화학주 요즘 떨어지고 있는 거 알죠? 화학주가 지금 부진한 이유인데,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 경기 순환 아닙니까? 경기 순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이 뭐 반밖에 없네라는 시각 전환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이 반이나 있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 사이클상 바닥이라면 어쨌거나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사이클 순환이 나온다는. 순환이는 뭐예요? 순환이 오르내림 아니에요? 오르내림. 지금이 여기다. 그래서 부진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부양 스탠스가 만들어지고 그럼 내년 가야 돼요. 그죠?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 전망도 내년 1분기 전망이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금리 인하할 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고, 반대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경기 부양으로 정책이 전환된다는 거니까 경기주는 저는 내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도체 그래서 경기주지만 반도체는 지금 AI가 붙었기 때문에 성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AI가 붙었기 때문에 반도체 성장주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전히 성장주 쪽에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성장주에서 인터넷 플랫폼, 게임, 바이오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뭡니까? 멀티플 민감 주식이에요. 이거 유동성에 대단히 민감한 주식들이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 천지라서 이건 자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금 조달 제대로 안 됩니다. 이 고금리 환경에서 적자 기업의 메자닌 발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유상증자 튀어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금 조달 못한 애들 자본 잠식 들어가는 거고, 이런 애들이 힘든 거예요. 인터넷 게임도 지금 멀티플 까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도 금리의 인상 시점이 임박해야지 뭔가 제대로 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에서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경기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와 그 금리로 인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 5.5, 5.75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이자 부담, 그리고 그로 인한 실질 구매력의 감소로 인한 수요 파괴가 일어나는데, 부채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요. 경영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지는 거죠. 특히 취약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주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하고 하는데도 중국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의 금리 인하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미국이 부양 스탠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마켓이 열리고 수요층들이 쉽게 이제 뭔가를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계속 옥죄기 때문에 경기주가 힘들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내년의 주식이 돼야지, 아직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장주의 차별적인 시세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성장주가 미국에서는 AI 빅테크죠. 우리나라에서 이 AI로 지금 그나마 다리 좀 걸치는 주식들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수요 기대감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 확충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이거 당장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이게 이제 꿈이 생긴 거죠. 반도체 꿈이 없잖아요. 근데 꿈이 생긴 거라고. 꿈이 성장이니까. 이쪽이 그나마 하나 버텨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성장주 2차 전지. 핵심주들. 핵심 셀, 양극재, 그리고 광물, 리튬 관련주들. 이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반도체로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원래 큰 주도주 2차 전지인데 반도체가 AI라는 새로운 꿈이 생기면서 지금 주도주가 쌍두마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이
무턱대고 무너진다고 보진 않아요. 왜? 이렇게 강력한 성장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빅테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사실 종목의 틀은 바뀌지 않아요. 기존에 그대로 가던 대로 그대로 가야 되고 함부로 업종 섹터 바꿀 필요 없고 많이 떨어졌다고 경기주로 쉽게 바꾸시면 안 된다. 이걸 지금은 견디시면서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2주간 매크로 데이터를 보시면서 7월 FMC의 프리뷰를 잡으면서 전략을 수립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 상황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